오늘 나는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수입차 전시장 유리문 앞에 섰어요. 내 모습이 문에 비쳤습니다. 깔끔하게 다린 정장, 윤이 나는 구두, 단정한 머리. 누가 봐도 돈 있어 보이는 차림이었죠. 손에는 명함 5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떨렸어요. 70평생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반짝이는 수입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그리고 저기 저 남자가 보였습니다. 사흘 전 나를 쫓아냈던 바로 그 영업사원이요. 오늘도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웃으면서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내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명함이 손바닥에 구겨졌죠. 이제 시작입니다. 사흘 전 나는 여기서 쫓겨났습니다. 흙 묻은 장화를 신고 왔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그가 절대 잊지 못할 날이 될 거예요.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이에요. 나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올해 72이에요. 새벽 5시 눈을 떴습니다. 평생 이 시간에 일어났거든요. 몸이 알아서 깨는 거죠.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평야가 보였어요. 내 땅이었습니다. 나주 평야 한복판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사방이 논이에요. 봄이면 초록색으로, 가을이면 황금색으로 물드는 땅이죠. 그 땅의 반 이상이 내 겁니다. 대단해 보이나요? 천만에요. 나는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마루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낡은 운동화였죠. 밭으로 나가려고요. 아직도 매일 아침 밭을 보러 다녀요. 습관이거든요. 마당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이슬이 맺혀 있었어요. 신발이 젖었죠. 개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밭에 도착했습니다. 고추가 자라고 있었어요.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죠.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단단했어요.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행복이었어요. 흙을 만지고 작물을 보고 땅 냄새를 맡는 거요. 돈이 많아도 나는 여전히 농사를 짓습니다. 손수요. 사람들이 물어요. 왜 그러냐고요. 일꾼을 쓰면 되잖냐고요. 하지만 나는 이게 좋아요. 흙 냄새가 땀 흘리는 게, 해 뜨고 지는 걸 밭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려놨더군요. 된장찌개에 김치, 그리고 계란 후라이. 소박한 식사였어요. 혼자 먹었습니다. 아내는 벌써 먹었다고 했어요. 밥을 뜨고 국을 떠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차 한 잔을 마셨어요. 마당을 바라봤죠.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되세요? 왜? 은희 차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서요. 은희는 며느리 이름입니다. 착한 아이죠. 시집 와서 7년 동안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손주 둘을 낳아줬고 시부모 잘 모십니다. 무슨 차? 새 차요. 은희가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데 차가 너무 낡아서요. 사주고 싶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4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내 아들이에요. 그래, 어디서 볼 건데? 광주 수입차 전시장이요. 은희가 외제차를 한번 타보고 싶어 했거든요. 수입차라? 비싸겠구나. 괜찮아요.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다. 내가 사줄게. 아버지, 안 그러셔도 돼요. 며느리 차는 시아버지가 사주는 거야. 내가 살게.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며느리 차 사주는 재미가 쏠쏠하겠구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광주 나갔다 올게요. 뭐하러? 은희 차 사주러. 아내가 웃었어요. 좋은 일이네요. 은희 좋아하겠어요. 나도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옷을 갈아입으려다 관뒀습니다. 뭐하러 갈아입어요? 밭에 나갔다 오는 길에 들르면 되죠. 이대로 가면 됩니다. 청바지에 낡은 점퍼 차림이었어요. 아침에 밭에 나갔던 그대로요. 장화는 벗었습니다. 흙이 묻어 있었거든요. 대신 운동화를 신었어요. 이것도 오래된 거였죠. 트럭에 올랐습니다. 10년 된 봉고 트럭이에요. 농사 지을 때 쓰는 거죠. 낡았지만 튼튼합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덜컹거렸지만 잘 걸렸습니다. 마당을 빠져나왔어요. 논길을 달렸습니다. 양쪽으로 논이 펼쳐져 있었어요. 내 땅이었죠. 저기도, 저기도, 저기도요. 70년 전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땅은 하나도 없었어요. 소장농 아들이었죠. 아버지는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지었습니다. 수확의 절반을 지주에게 냈어요. 우리는 늘 가난했습니다. 10살 때부터 일했어요. 모내기도 하고 김매기도 했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20살 때 작은 논 한 떼기를 샀습니다. 돈을 모아서요. 30평이었어요. 거기서 시작했죠. 10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논을 하나 둘 늘렸어요. 결혼도 했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땅을 샀어요. 지금은 나주 평야의 반이 내 땅입니다. 믿기지 않죠? 나도 그래요. 하지만 잊은 적이 없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요. 무시당했던 기억을요. 사람들은 옷을 보고 판단합니다. 차를 보고, 집을 보고, 말투를 보고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재단하죠. 나도 그런 적이 많았어요. 허름한 차림으로 읍내에 가면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면 주인이 인상을 썼어요. 그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세상이었으니까요. 국도에 올랐습니다. 광주까지는 40분 정도 걸려요. 트럭을 몰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며느리 기뻐할 생각하니까요.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도시는 복잡했어요. 차가 많고 건물이 높았습니다. 수입차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유리로 된 멋진 건물이죠. 주차장도 넓었습니다. 주차를 했어요. 내 낡은 트럭이 주차장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주변엔 비싼 차들 뿐이었거든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옷매무새를 정리했어요. 점퍼 지퍼를 올리고 바지를 털었습니다. 괜찮아 보였어요. 전시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문이 반짝였어요. 안에 차들이 보였습니다. 정말 멋진 차들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차들이 여기저기 전시돼 있었어요. 불빛이 차에 반사돼 눈이 부셨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장 입은 남자들, 원피스 입은 여자들, 모두 깔끔한 차림이었죠. 나는 그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해진 청바지 차림이었으니까요. 시선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날 쳐다봤습니다. 이상하다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 보러 온 손님이에요. 당당했어요.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들을 둘러봤어요. 세단도 있고 SUV도 있었습니다. 가격표가 붙어 있었어요. 억 단위였습니다. 비싸더군요. 하지만 살 수 있었어요. 며느리를 위해서라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정장을 빼입고 있었죠. 영업사원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어요. 반갑지 않은 얼굴이었죠. 뭐 찾으세요?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손님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차 좀 보려고요. 어떤 차요? SUV요. 며느리 차 사주려고요. 남자가 날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바뀌었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여기 차 비싼데요? 알아요. 그래도 보고 싶어서요. 남자가 인상을 썼습니다.
그리고 내 발을 쳐다봤어요. 운동화를 보고 있었죠. 신발에 흙이 묻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려다봤어요. 정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밭에 갔다 와서 그랬나 봐요. 털었다고 생각했는데 남아 있었던 거죠. 죄송합니다. 몰랐네요. 휴지로 닦으려 했어요. 하지만 남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요. 그것보다 여기 바닥 좀 보세요. 바닥을 봤습니다. 대리석이었어요. 깨끗하고 반짝였죠. 흙이 다 묻었잖아요. 청소 누가 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치울게요. 됐어요. 그냥 나가주세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가라고요? 예. 뭐라고 하셨어요? 나가달라고요. 여긴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에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무나라니. 나를 아무나라고 부른 거예요. 저는 손님인데요. 손님이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내 차림을 다시 훑어봤어요. 손님은 차를 사러 오는 사람이에요.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고요. 저 차 사러 왔어요. 정말요? 그럼 어떤 차 살 건데요? SUV라니까요. 가격은 얼마예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8천만 원부터 시작해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요? 아니면 할부요? 현금으로요.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믿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요. 그럼 나중에 돈 준비하고 다시 오세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고요. 왜요? 지금 보면 안 돼요? 손님 많아요. 진짜 살 사람들이요. 구경꾼한테 시간 쓸 여유 없어요. 말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나를 구경꾼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어요. 나를 가리키며 뭔가 얘기하고 있었죠. 부끄러웠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화도 났습니다. 나는 진짜 사러 온 손님입니다.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통장이라도 보여주시든가요? 통장을요? 네. 8천만 원 이상 있는지 확인하게요. 말도 안 됐습니다. 차 보러 온 사람한테 통장을 보이라니요. 그럴 순 없어요. 그럼 나가주세요. 남자가 팔짱을 꼈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날 보고 있었어요. 민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밖은 햇볕이 강했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주차장을 걸어 트럭으로 갔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핸들을 잡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요. 쫓겨났어요. 옷이 허름하다고, 신발에 흙이 묻었다고, 돈이 없어 보인다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70평생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도 당했었죠. 가난했을 때요. 그때도 사람들은 날 무시했습니다. 옷을 보고, 차를 보고, 집을 보고요. 사람 자체는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땅을 샀어요. 부자가 됐죠.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오늘 또 당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시장을 빠져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를 껐습니다. 노래가 듣기 싫었어요. 국도를 달렸습니다. 논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멀리 산이 보였죠. 하지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쓰렸거든요. 며느리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차를 못 사줬다고? 쫓겨났다고? 생각만 해도 창피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말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차 맘에 드셨어요? 아니, 오늘은 그냥 둘러보고 왔어. 아, 그러셨구나.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가시면 되죠. 그래. 다음에 같이 가자. 네, 아버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아들한테 창피한 일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 트럭을 세웠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내가 나왔어요. 웃으면서요. 어떻게 됐어요? 차 샀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안 샀어. 왜요? 그냥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영업사원의 표정, 비웃는 목소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슬펐어요. 나는 돈이 많습니다. 땅도 많고 재산도 많아요. 하지만 오늘 그건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겉모습만 봤으니까요. 허름한 옷, 낡은 신발, 흙 묻은 모습만 봤죠. 사람은 안 봤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였습니다.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깔끔한 옷을 입고 갔다면 어땠을까요? 고급 차를 몰고 갔다면요? 분명 달랐을 거예요. 그 영업사원은 웃으며 맞아줬겠죠. 공손하게 차를 설명했을 거예요. 옷이 사람을 만든다더니 정말 그런가 봅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정말 그럴까? 내가 다른 차림으로 가면 태도가 바뀔까?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어제 일을요.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뭔가 맺혀 있었어요. 밭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요. 호미를 들고 풀을 뽑았어요.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점심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아파요? 얼굴이 안 좋아요. 아니, 괜찮아.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식사 후 마루에 앉았습니다. 마당을 바라봤어요. 개가 햇볕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다시 가보고 싶었어요. 그 전시장에요.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깔끔한 옷을 입고 고급 차를 몰고요. 그리고 확인하는 겁니다. 태도가 정말 바뀌는지요. 만약 바뀐다면 그땐 제대로 보여줘야겠죠. 내가 누구인지요. 결심했습니다. 사흘 뒤에 다시 가기로요. 그 전에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죠.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젊었을 때요. 25살 때였어요. 처음으로 읍내 양복점에 갔었죠. 양복 한 벌을 맞추려고요. 돈을 모아서 갔습니다. 결혼식 때 입으려고요. 하지만 주인이 날 쫓아냈어요. 거지 같은 놈이 무슨 양복을 맞추냐고요. 그때도 허름한 차림이었습니다. 농사일 하다 간 거였거든요. 주인은 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결국 양복은 못 맞췄습니다. 결혼식 때 아버지 양복을 빌려 입었어요. 컸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때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부자가 되겠다고요.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악착같이 일했어요. 논을 하나 둘 늘렸습니다. 10년, 20년, 30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지금은 부자가 됐습니다. 양복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입지 않습니다. 필요 없거든요. 농사 짓는데 양복이 뭐 필요해요? 하지만 어제 깨달았습니다. 옷이 필요할 때가 있구나.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면요. 우습죠? 70이 넘어서야 이걸 깨닫다니요. 아내가 옆에서 뒤척였습니다. 깨울까봐 조용히 있었어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30살 때는 또 어땠지요?
그때는 농협에 대출을 받으러 갔었어요. 땅을 더 사려고요. 하지만 직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한테 빌려줄 돈 없어요. 이유를 물었죠. 담보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내가 가난해 보였기 때문이죠. 결국 친척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비싼 이자를 내면서요. 몇 년 동안 갚았어요. 그때도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농협장보다 더 부자가 되겠다고요. 지금은 농협에 돈을 맡깁니다. 몇 억씩이요. 직원들이 공손하게 대해요.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옛날 일이 생각나거든요. 40살 때는요. 아들 대학 입학식에 갔었어요. 서울까지요. 처음 가보는 대학교였죠. 다른 학부모들은 깔끔했습니다. 정장에 구두를 신었어요. 하지만 나는 평소 옷이었죠. 아들이 부끄러워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알았습니다. 표정에서요. 그날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런 기억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70년 동안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돈으로, 옷으로, 차로 판단하는 세상. 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었어요. 대신 나는 바뀌었죠.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깨달았어요. 겉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소용없구나.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했어요. 조용히요. 먼저 양복점에 갔습니다. 읍내 제일 좋은 곳으로요. 주인이 놀랐어요. 제가 온 걸요. 평생 한 번도 온 적 없었거든요. 양복 한 벌 맞추고 싶습니다. 기성복도 있습니다만. 아니요, 맞춤으로요. 제일 좋은 걸로요. 주인이 웃었습니다. 알겠다고요. 치수를 쟀어요. 천을 골랐습니다. 검은색으로요. 넥타이도 샀어요. 이틀 후에 찾으러 왔습니다. 양복이 완성돼 있었어요. 입어봤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정장 입은 내 모습이요. 하지만 그럴듯했습니다. 돈 있어 보였어요. 구두도 샀습니다. 윤이 나는 검은 구두요. 비쌌지만 샀어요. 집에 와서 옷장에 넣어뒀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어디 가실 일 있어요? 응, 광주 좀 다녀올게. 뭐하러요? 일 좀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다음 날은 차를 준비했습니다. 아들 차를 빌렸어요. 수입차였죠. 새로 산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왜요? 광주 갈 일이 있어서. 하루만 빌려줘. 네, 가져가세요. 열쇠를 받았습니다. 주차장에 가서 차를 봤어요. 반짝이는 검은색 세단이었죠. 타봤습니다. 좋았어요. 시트가 편했고 핸들이 부드러웠습니다. 시운전을 했어요. 논길을 달렸죠. 익숙해졌습니다. 준비가 끝났어요. 그날 저녁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어요. 구두를 신었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노신사였어요. 누가 봐도 부자 같았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머, 누구세요? 농담이었죠. 나를 알아봤으니까요. 멋지네요. 어디 가세요? 광주요. 일 좀 보고 올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설렜거든요. 내일이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겉모습이 정말 중요한지요.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양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낯설었지만 괜찮았어요. 아침을 먹었습니다. 간단하게요. 긴장돼서 많이 못 먹었어요. 아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마당을 빠져나왔어요. 논길을 달렸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황금빛이 논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감상할 여유가 없었어요. 국도에 올랐습니다. 광주로 향했어요. 1시간쯤 지나 도착했습니다.
수입차 전시장이었죠. 주차장에 들어섰어요. 사흘 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달랐어요. 이번엔 내 차가 어울렸습니다. 주변 차들과 비슷했거든요. 주차를 했습니다. 시동을 끄고 심호흡을 했어요.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옷매무새를 정리했어요. 넥타이를 고쳐매고 양복깃을 폈습니다. 신발을 봤어요. 깨끗했습니다. 흙 같은 건 없었죠. 전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문이 반짝였어요. 내 모습이 문에 비쳤습니다. 깔끔한 신사였어요. 좋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 반짝이는 차들, 사흘 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날 쳐다봤어요. 하지만 이번엔 표정이 달랐죠.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당당하게요. 차들을 둘러봤어요. SUV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영업사원이었어요. 하지만 사흘 전 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죠. 젊은 여자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차 좀 보려고요. 어떤 차를 찾으세요? SUV요. 며느리 차로요. 아, 좋으시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친절했습니다. 차 쪽으로 안내했어요. 하지만 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사흘 전 날 쫓아낸 영업사원을요. 저기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을 상대하고 있었어요. 등을 돌리고 있었죠. 여자 영업사원이 차를 설명했습니다. 이 모델이 인기가 많으세요. 가족용으로 딱이에요. 가격은요? 8,500만 원입니다. 옵션 다 넣으면요? 9천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싸지만 괜찮았어요. 색상은 뭐가 있어요? 흰색, 검은색, 은색, 파란색 있습니다. 파란색 보고 싶네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저쪽에 전시돼 있어요. 보실래요? 네. 함께 걸어갔습니다. 파란색 SUV가 있었어요. 멋있었습니다. 타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문을 열어줬습니다. 차에 앉았어요. 시트가 편했습니다. 핸들을 잡아봤어요. 좋네요. 시승도 가능하세요. 그럴까요? 네, 준비해 드릴게요. 여자가 떠나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대리, 잠깐만. 돌아봤습니다. 남자였어요. 사흘 전 그 영업사원이었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날 쳐다봤어요.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옷이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제가 맡을게요, 김대리. 여자 영업사원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물러났습니다. 상급자인 것 같았어요. 남자가 웃으며 내 옆에 섰습니다. 공손하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매장 수석 세일즈 매니저 최진우입니다. 명함을 건넸어요. 받았습니다. 차량 마음에 드세요? 네, 좋네요. 이 모델이 저희 베스트셀러예요. 안전성도 뛰어나고 연비도 좋습니다. 설명이 자세했습니다. 친절했어요. 사흘 전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웃었어요. 역시 옷이 사람을 만드는구나. 시승 원하세요? 네. 준비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남자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렸어요. 여자 영업사원이 다가왔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해요. 최 부장님이 VIP 손님은 직접 모시거든요. 괜찮아요. 음료수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세요. 곧 준비될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흘 전 내가 쫓겨난 바로 이곳이었죠. 그때는 사람들이 날 수군거렸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옷 하나 바꿨을 뿐인데요. 씁쓸했습니다. 동시에 화가 났어요. 최진우가 돌아왔습니다. 차 열쇠를 들고요. 준비됐습니다. 나가실까요? 네.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승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같은 모델이었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최진우가 조수석에 탔어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전시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나갔어요. 어떠세요? 좋네요. 부드러워요. 파워도 좋습니다. 한번 밟아보세요. 엑셀을 밟았어요.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10분쯤 시승했습니다. 다시 전시장으로 돌아왔어요. 주차를 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마음에 드셨어요? 네. 그럼 계약 진행하실까요?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아, 그러세요.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혹시 다른 차도 보고 싶으세요? 그게 사실은요. 말을 멈췄습니다. 최진우가 날 봤어요. 며느리 차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 식구들 차를 다 바꾸려고요. 최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몇 대요? 5대요. 최진우가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다 5대요? 네. 며느리 차, 아들 차, 손주 2차, 그리고 제 차요. 최진우가 침을 삼켰습니다.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5대면 얼마지? 4억? 5억? 정말이십니까? 진담입니다. 어떤 차량들로 보고 싶으세요? 며느리는 이 SUV로요. 아들은 세단, 손주들은 소형차, 저는 대형 세단으로요. 최진우가 손을 비볐습니다. 긴장한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들을 둘러봤어요. 이게 세단 모델이고요. 저기 소형차 있고 저쪽이 대형 세단입니다. 모두 봤습니다. 괜찮았어요. 각 모델 하나씩 주세요. 최진우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색상은요? 며느리 차는 파란색, 아들은 검은색, 손주들은 흰색, 제 건 검은색으로요. 알겠습니다. 옵션은요? 다 넣어주세요. 제일 좋은 걸로요. 최진우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총총액이 4억 7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할게요. 정정 말이십니까? 진담이라니까요. 최진우가 웃었습니다. 활짝요. 평생 이런 계약은 처음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네. 계약서 쓰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나는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이었어요. 사흘 전 주차장에서 받은 거였죠. 사흘 전에 여기 온 적 있어요. 네. 그때는 이런 옷이 아니었죠. 허름한 차림이었어요. 신발에 흙도 묻어 있었고요. 최진우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날 쫓아냈어요. 나가라고 했죠. 구경꾼이라고 돈도 없는 주제에 뭐하러 왔냐고요. 최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기억나요? 그게.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인데 태도가 이렇게 다르네요. 신기하죠? 최진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요? 제가 손님을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사람을 안 봤어요. 옷만 봤죠. 신발만 봤고요. 겉모습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를 구부렸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진우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죠.
나는 최진우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무서운 거겠죠. 화가 났습니다. 여전히요. 하지만 동시에 불쌍했어요. 이 사람도 세상에 길들여진 거예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에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었죠.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돈이 많아도 외로웠고 존중받지 못했어요. 오늘 이렇게 옷을 바꿔 입고 와서야 대접받았죠. 씁쓸했습니다. 됐어요. 일어나요. 최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용서하시는 건가요? 용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계약은 하겠어요. 네. 차 5대. 계약하겠습니다. 최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주차장에 아들 차가 보였어요. 반짝이고 있었죠. 며느리한테 차 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지켜야죠. 하지만 저한테서 사실 필요 없잖아요. 다른 매장에서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한테서 사는 게 의미가 있어요. 교훈을 주는 거니까요. 교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요. 오늘 배웠죠? 허름한 노인이 몇 억을 쓸 수도 있다는 걸요. 최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쓰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진우가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러요. 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자 영업사원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마셨습니다. 차가웠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 끝났으니까요. 최진우가 돌아왔습니다. 계약서를 들고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읽어봤습니다. 5대 차량, 총액 4억 7천만 원. 맞았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했어요. 5번이나요. 최진우가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금이요. 현현금이요? 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송금할게요. 최진우가 계좌번호를 적어줬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4억 7천만 원을 입력했어요.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초 후 최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죠.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입입금 확인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4억 7천만 원을 현금으로. 나는 일어섰습니다. 차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한 달 후 출고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연락 주세요. 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최진우가 몇 번이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님, 돌아봤습니다. 여자 영업사원이었어요. 뛰어오고 있었죠. 네, 저기 명함 하나 드려도 될까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김민지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다음에 또 차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정말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멋있으셨어요. 네. 최 부장님한테 하신 말씀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지 말라는 거요. 저도 배웠어요. 고마워요. 김민지가 인사하고 들어갔습니다. 나는 차로 갔어요. 차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고 생각했어요. 오늘 일을요. 복수를 한 건가요? 통쾌했나요? 글쎄요. 복잡했습니다. 최진우는 벌을 받았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죠. 하지만 나도 배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을 봐요. 옷을, 차를, 돈을 보죠.
사람 자체는 안 봅니다. 나는 그게 싫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오늘 양복을 입고 고급 차를 몰고 왔어요. 그래야 대접받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나는 농부예요. 흙을 만지고 땀 흘리고 밭을 가꾸는 사람이죠. 그게 내 본 모습입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시장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 국도를 달렸습니다. 논이 펼쳐져 있었어요. 벼가 익어가고 있었죠.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 차를 세웠어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머, 차 바꿨어요? 아니, 아들 거 빌린 거야. 양복은요? 응, 오늘 일 보러 갔다 왔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멋지네요. 고마워. 차에서 내렸습니다. 양복을 벗고 싶었어요. 불편했거든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편한 옷으로요. 청바지에 티셔츠. 거울을 봤습니다. 이게 진짜 나였어요. 마루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차를 내왔더군요. 함께 앉아 마셨어요. 무슨 일 보고 왔어요? 차 샀어. 차요? 응. 5대. 아내가 눈이 커졌습니다. 5대요? 왜요? 며느리, 아들, 손주들 차요. 그리고 내 거. 아내가 웃었습니다. 돈 많이 썼네요. 괜찮아. 쓸 거 다 쓰고 살자. 그러게요. 평생 모으기만 했는데 이제 좀 쓰면서 살아야죠. 나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개가 햇볕 아래 누워 있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기분 좋아 보이네요. 응, 좋아. 뭐가요? 사람들한테 제대로 보여줘서. 뭐요? 돈 많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아내가 웃었어요. 누굴 혼내주고 왔나 보네. 뭐, 그런 셈이지. 우리는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차들이 배송됐어요. 5대 모두요. 우리 집 마당에 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파란 SUV, 검은 세단 2대, 흰 소형차 2대. 장관이었어요.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기뻐서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들도 고마워했어요. 손주들은 신나서 차에 오르내렸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이게 돈 쓰는 재미구나. 가족이 행복해하는 모습. 그게 제일 값진 거였어요. 저녁에 모두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마당에 상을 차렸어요. 차들을 보면서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차 어떻게 5대나 사신 거예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냥 필요해서. 비용이 엄청났을 텐데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돈 많거든. 손주가 웃었어요. 할아버지 부자. 모두 웃었습니다. 나도요. 식사가 끝나고 마당에 앉았습니다. 별을 봤어요. 반짝이고 있었죠.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행복해요? 응, 행복해. 나도요.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았어요. 가난도 겪었고 무시도 당했죠. 부자가 됐지만 여전히 차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웠어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걸요.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며느리가 기뻐하는 모습, 손주가 웃는 모습, 아들이 고마워하는 모습. 그게 제일 값진 거였습니다. 물론 오늘 통쾌하기도 했어요. 최진우를 당황하게 만든 거요. 하지만 그보다 더 좋았던 건 가족이 행복해한 거예요. 그게 진짜였습니다. 돈은 수단이에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수단이죠. 하지만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외롭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돈을 모았어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돈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사람이 필요했어요. 사랑이 필요했죠. 아내를 봤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에요. 주름이 가득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고마워. 뭐가요? 평생 함께해줘서. 아내가 웃었습니다. 나도요.
우리는 마당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차들을 보면서요. 파란 SUV는 며느리 거예요. 내일부터 타고 다닐 거예요. 시장도 가고 아이들 학교도 데려다 줄 거죠. 검은 세단은 아들 거예요. 출퇴근할 때 쓸 거예요. 흰 소형차는 손주들이 커서 탈 거예요. 대학 갈 때쯤요. 그리고 내 차는 마당에 둘 거예요. 가끔 탈 거죠. 특별한 날에만요. 평소엔 여전히 트럭을 탈 겁니다. 밭에 나갈 때요. 그게 편하거든요. 양복도 옷장에 넣어뒀어요. 다시 입을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나는 농부니까요. 흙을 만지고 사는 사람이죠. 그게 내 정체성입니다. 오늘 일은 특별한 거였어요. 복수도 아니고 과시도 아니었습니다. 교훈이었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요. 최진우는 평생 기억할 거예요. 허름한 노인이 몇 억을 쓸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나도 기억할 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일주일 후 밭에 나갔습니다. 새벽 5시 평소처럼요. 낡은 옷을 입고 장화를 신었어요. 밭에 도착했습니다. 고추가 빨갛게 익어 있었어요.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씩 따기 시작했어요. 손에 까끌까끌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땀이 났어요. 등이 젖었죠.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돈 많은 것보다 차 많은 것보다요. 흙 냄새를 맡고 작물을 수확하고 햇볕을 받는 거요. 점심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밥상을 차려뒀더군요. 된장찌개에 김치, 그리고 고등어 한 토막. 소박했지만 맛있었어요. 혼자 먹었습니다. 아내는 밭에 나가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새 차들이 서 있었어요. 반짝이고 있었죠. 웃음이 났습니다. 저게 다 내 거구나. 하지만 자랑스럽진 않았어요. 그냥 뿌듯했습니다. 가족한테 해줄 수 있어서요. 식사를 마치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가? 차요. 은희가 너무 좋아해요. 애들 태우고 다니는데 정말 편하대요. 다행이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갚을게요. 갚긴 뭘 갚아?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차 사주는 거 당연한 거지. 그래도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이게 돈 쓰는 재미구나. 다시 생각했습니다. 저녁 때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고추를 한 바구니 따왔더군요. 많이 땄네요. 응. 올해 농사 잘 됐어요. 고추를 마당에 널었습니다. 말리려고요. 빨간 고추가 마당 가득 펼쳐졌어요. 예뻤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70년 동안 농사 지으며 살았어요.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걷어들였죠. 때론 풍년이었고 때론 흉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았어요. 돈도 땅도요. 지금은 부자가 됐습니다. 나주 평야 반이 내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농부예요. 매일 아침 밭에 나가고 흙을 만지고 작물을 돌봐요. 그게 좋아요. 수입차 5대보다 양복보다 통장 잔고보다요. 물론 그것들도 중요해요. 가족한테 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나는 이거예요. 밭에서 고추 따고 마당에 널고 땀 흘리는 거요. 그게 행복입니다. 해가 졌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주황빛이었죠. 아내와 마루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행복해요? 응, 행복해. 나도요.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논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원했습니다. 벼 익는 냄새가 났죠.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수확의 계절이요. 올해도 풍년일 거예요. 그럼 또 돈이 들어오겠죠. 쌓일 거예요. 하지만 돈은 그냥 돈이에요. 수단일 뿐이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내 손을 잡고 노을을 보고 바람을 느끼는 거요.
그게 행복입니다. 최진우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 후회하고 있겠죠. 손님을 쫓아낸 거요. 하지만 배웠을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요. 나도 배웠어요. 돈만으론 부족하다는 걸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죠. 그게 진짜 부자예요. 밤이 왔습니다. 별이 나왔어요. 마당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별들이요. 나는 그 중 하나일 뿐이에요. 작은 농부일 뿐이죠. 하지만 행복합니다. 가족이 있고 땅이 있고 건강이 있으니까요. 그게 전부예요. 수입차 5대도 몇억 원도 나주 평야 반도요. 다 그냥 부록이에요. 진짜는 이거예요. 가족과 함께 별 보고 바람 쐬고 웃는 거요. 그게 인생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밭에 나갔습니다. 장화를 신었어요. 흙이 묻은 장화요. 밭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장화 때문에 쫓겨났었죠.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이 흙이 내 땅에서 온 거니까요. 70년 동안 일군 땅이요. 이 장화가 진짜 나예요. 윤나는 구두가 아니라 흙 묻은 장화요. 고급 양복이 아니라 땀 뺀 작업복이죠.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고추를 땄어요. 바구니에 가득 담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당에 차들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트럭에 올랐습니다. 낡은 트럭이요. 이게 더 편해요. 시동을 걸고 장을 보러 갔습니다. 읍내까지요. 가는 길에 수입차 전시장을 지나쳤어요. 유리문이 반짝이고 있었죠. 웃음이 났습니다. 다시는 안 갈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요. 차는 다 샀고 복수도 했고 교훈도 줬으니까요. 이제 그만입니다.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갈 거예요. 농부로요. 그게 진짜 나니까요.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장을 봤어요. 배추도 사고 무도 샀죠. 상인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날 아니까요. 올해 단골이거든요. 돈을 냈어요. 흥정도 했죠. 깎아달라고요. 상인이 웃으며 깎아줬습니다. 고마웠어요. 이게 좋아요. 이런 소소한 재미요. 몇 억을 쓰는 것보다 1,000원 깎는 게 더 재밌어요. 그게 삶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한테 장 본 거 줬어요. 고마워요. 뭐가? 당연한 거지.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예요. 좋아. 우리는 부엌에서 함께 요리했습니다. 배추를 썰고 파를 다듬었어요. 대화를 나눴죠. 오늘 뭐 했는지, 내일 뭐 할 건지요.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평범한 하루하루요. 수입차도 좋고 복수도 통쾌했지만 진짜는 이거예요. 아내와 부엌에서 요리하고 대화 나누고 웃는 거요. 그게 행복입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찌개가 얼큰하고 맛있었죠. 밥 한 그릇 뚝딱 비웠습니다. 식사 후 마루에 앉았습니다. 석양을 봤어요. 주황빛이 논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72년을 살았어요. 많은 일이 있었죠. 가난도 겪었고 무시도 당했어요. 부자가 됐지만 여전히 차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어요.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배웠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요. 그게 인생의 교훈이에요.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일 거예요. 며느리도 오고 손주들도 오죠. 새 차 타고 올 거예요. 반짝이는 차로요. 나는 마당에서 맞이할 겁니다. 흙 묻은 장화 신고요. 그게 나니까요. 진짜 나는 농부예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별이 나왔어요. 나는 마루에 누워 별을 봤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행복하구나. 정말 행복하구나. 그게 전부예요.